네, 안녕하세요. 재수원봉 강사 배원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제 강의를 기본 이름부터 처음 듣고 온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구면일 거고, 그죠? 이 강의를 단가로 신청해서 처음 듣는 분은 영상을 통해서 지금 처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수강생이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강조하는 얘기를 잘 파악하고 쭉 따라오시면, 모의고사까지 쭉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시험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의 강의 진행부터 간단하게 좀 첫 시간이니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는 제3보험, 그죠? 제3보험 핵심 정리하고 실손 장애, 그죠? 정복 과정.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정의했는데, 강의 진행은 사회에 걸쳐 강의를 하는데, 매해마다 실손 한 문제, 장애 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교재 약술 문제, 원래 예상되는 약술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순서에 따라 정리하도록 할 텐데, 약술 문제는 시간 관계상 또 여러분들 기본 강의도 들었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제가 설명할 시간도 없고, 여기서는 AB급 중요한 문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전체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기본 교재나 기출 문제를 보면서 제가 지적해주는 문제만 철저히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학습 방법은 제가 강의를 이렇게 정리할 방법은 첫째, 제가 문제를 풀이할 때, 천천히 풀이할 테니까, 그죠? 같이 문제를 풀이합니다. 문제 풀이. 즉, 제가 실손 한 문제, 장애 한 문제를, 모의고사 때처럼 문제 풀이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쳐다보고 있지 말고, 천천히 꼭 같이 문제 풀어요. 그러니까, 귀로만 문제풀이 하지 말고, 이번 기회라도 꼭 실전처럼 같이 그렇게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꼭 잊지 말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전에 약술 문제를 전체를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약술 문제를 꼭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요것만 철저히 해도 합격해. 제3보험 때문에 떨어질 일 없어요. 그죠? 철저히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는 아무 교재는 관계없어요. 그죠? 관계없는데 순서상, 편의상 대부분의 또 학생이 제 강의 들으면서 교재를 갖고 있으니까 제 기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기본 교재를 안 듣거나 다른 교재를 안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교재를 갖고 있는 사람도 관계없어요. 그죠? 굳이 제 교재가 없어도 거의 대부분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연습입니다. 자, 실제 시험을 저도 10년 동안 출제와 채점을 해봤지만은 손위상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대부분의 답안 작성 요령을 연습이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연습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 어떠냐에 따라서 평균 점수 5점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을 첫째는 문제 숙지를 철저히 하고, 그죠? 제발 계속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문제 숙지를 철저히 해라. 잘 읽어보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출제자가 묻는 문제만 답안에 작성하라는 거죠. 답안 작성. 그죠? 묻지 않는 문제 길게 하지 말고, 묻는 문제만 답안 작성을 하라. 그리고 그 쟁점 사항이나 묻는 문제에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되는 문제나, 이런 중요한 문제나 근거가 되는 이런 거, 쟁점 사항이나 근거를 간단하게 기술을 하라는 거죠. 수험생이 2,000명이 넘기 때문에 2,000명의 명을 10장짜리 2,000명을 채점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 채점위원이 필요도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 답안이 원하는 답지를 써놓지 않으면은 오히려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요새는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그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출제자도 거기에 감안해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쓰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느저분하게 길게 이렇게 써놓으면은 돈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시간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쟁점 사항이나 근거가 되는 거, 이런 것만 철저히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답안 작성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절대 백지를 내면 안 돼요. 백지. 이 시험은 합격시켜주는 시험이지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 말은 실질적으로 모범 답안처럼 그렇게 채점을 하면은 합격생이 300명도 안 나와요. 200명도 안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도 써주는 시험이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얘기한 거는 이 시험은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합격시켜주는 시험이다. 그 말은 똑바로 그죠? 채점을 하면은 합격생 340명이 안 나와. 200명도 안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합격시켜 주려고 뭐라고 쓰면은 동그라미 쳐주는 시험이란 거야. 그러니까 백지는 절대 내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보여라. 그죠? 그리고 답안 작성을 그 부족한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이 기회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과정에서 꼭 해야 될 게 첫째, 자, 문제 풀면서 문제 숙지 철저. 꼭 실제로요. 문제 숙지를 철저히 하라. 천천히. 시간이 안 늦다. 잘못 써가지고 다시 쓰는 것보다는 이게 제일 더 낫다는 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첫째, 문제 숙지를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죠.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라. 뭘 묻는지.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죠? 항상 출제자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 그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숫자나 모든 걸 만들었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숙지를 철저히 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강의 전에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한번 풀어봐요. 강의 전에. 그래야 알지. 그죠? 한 문제에 뭐 30분을 시간을 너무 구애받지 말고 30분을 시간을 두든지 간에 강의 듣기 전에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하는 대로 강의 들으면서 내가 천천히 할 테니까 들으면서 같이 풀어봐요. 같이 풀어봐. 눈으로만 보지 말고 같이 풀이를 하는 거야. 들으면서 같이 풀이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2와 3을 비교해 보세요. 2와 3을 비교하세요. 내가 강의 전에 문제를 혼자서 풀었던 거하고 내가 강의 들으면서 풀었던 거하고 차이가 뭔지. 너무 차이가 많고 내가 너무 기본이 안 됐다. 그러면은 반복 연습하세요. 답안 작성이 너무 약하다고 하면 반복 연습하세요. 이번 과정에서 요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그죠? 모의고사 과정에서 이걸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연습할 시간이 없다.
이 과정에서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잘 안 보이니까 까만 글씨로. 5번. 마지막으로 수험 전략이 남은 시간 수험 전략. 올해는 시험이 작년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늦는 것 같아요. 7월 28일인가요? 7월 28일. 7월 28일 날 시험 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개월이 적게 남았네. 그죠? 4개월 적게 남은 것 같은데. 자, 남은 시간에 수험 전략은 시간이 없어요. 첫째, 선택과 집중. 제가 언제부터 이 제3보험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또 실무도 해봤고 시험 출제도 한 10년도 해봤고 왜 이 분야는 시험 출제가 어려운지 왜 이 분야는 시험 출제가 나올 수 없는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알기 때문에 또 그 출제자의 입장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죠? 제3보험은 그 많은 방대한 양을 다 공부하는 끝이 없다. 그래서 제가 선택과 집중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과 집중을 10년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학원의 뭐 강사들도 선택과 집중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한테 많이 배워서 그걸 한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선택과 집중해라. 이 선택과 집중이란 뭐예요? 실손, 장애, 표준약관이죠. 표준약관. 자, 선택과 집중을 해라.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 다음에 응용 문제. 응용 문제의 연습. 응용 문제의 연습이라는 게 뭐 해지, 무효, 취소 뭐 이런 것들이죠. 고지 위반 관련해서. 그 다음에 자살 관련해서 이런 거 연습을 해라. 그죠? 그 다음에 글씨를 쓰다 보니 세 번째. 자, 가능한 한 책도 단건화하고 뭐든지 단순화해요. 단순화. 그죠? 단순해요. 옛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고 이슈가 있으면은 모든 걸 단순화하고 두세 개에 압축하라 이거죠. 회사 내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실 부터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부서의 실적이 부족하다. 뭐 이거 원인을 타자는 100가지 넘겠죠. 그죠? 이 이유, 저 이유 다 따지고 경제 사정, 외부 환경 다 따지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결해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 2개, 3개로 압축하라는 거죠. 그죠?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뭐냐? 그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뭐냐? 2개, 3개. 그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단건하고 단순화하고 강사도 한 사람으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 여러분들은 모든 학원에 지금 10명이 넘는 수강생들 중에서 저 학원 강사들 중에서 제3보험은 제가 제일 얘한테 맞다고 해서 그죠? 내 스타일에 이 강사가 맞다고 해서 나를 선택해서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제 교재와 제 강의에 우선적으로 단순화하세요.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강의를 무시하거나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제 강의부터 철저히 하고 그 다음 남는 시간에 다른 교재나 다른 강사를 하라는 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죠? 단순하라, 단건하라는 거죠. 이 시험 뭐 수석할 사람 같으면 이 문제, 저 문제 다 보고 다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99.99%의 수강생들은 합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1등을 하든지, 아니 이상은 2등을 하든지 3등을 하든지. 그죠? 자, 우리가 기본 강의 들었죠. 기출 풀이 과정 들었죠. 이번 과정 또 하죠. 그 다음 나중에 모의고사. 이 4과정만 다 문제 풀고 이 4과정 것만 다 해도 차고 넘쳐나요. 이건 뭐 완전히 이해해도. 그리고 제 교재도 나름대로 차고 넘쳐나요. 어느 학원의 교재보다도 제 교재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하는 제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는 학교도 몇 군데 있는데, 그죠? 교재가 아무리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제 교재를 이제 많은 또 곳에서도 제 교재를 따가지고 이렇게 유사하게 했던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러니까 교재나 학원 강의나 강사를 단건하고 단순화해라. 그러고 나서서 시간이 남으면은 이 겹눈질을 하라는 거죠. 지금 모든 게 완벽하게 됐다면은 그다음 뭐 다른 강의나 듣든가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 정도로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제3보험 총론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문제를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죠? 터치가. 자, 실선 문제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문제를 많이 꼬아놨습니다. 꼬아 놓는 것이 꼭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꼬고 싶어 꽂겠어요? 이제 저도 쉽게 편하게 문제를 출제하면 100배 낫죠. 노력을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들어도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이 과정에서도 겨우 4번 문제를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4번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많은 것을 연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좀 꼬아놨다는 거. 그죠?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어떤 문제, 이런 1번 같은, 1번 문제 같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죠?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 가능성이 약하다. 물론 한 번, 그죠? 지금부터 3, 4년 전에 이만큼 꼬아서 시험 출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적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시험 꼬아서 문제는 안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다가 틀렸다고 해서, 그죠? 뭐, 낙담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제가 그냥,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걸 물어봐야 돼.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좀 꼬아서 냈다는 거, 그거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늘 뭐 10건 중에 9건이 그냥 쌍방과 아이실로에 해서 합의 보고 치우는 건데, 뭐 이상하게 우리가 시험 출제 문제처럼, 그죠? 그런 꼬인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이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거죠.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죠. 실손보험도 마찬가지. 자기 부담금 한도 200만 원 이런 경우도 1000만 원 이상이 급여가 돼야 자기 부담금 한도 200만 원 초과건이 생기는데, 그런 건이 잘 생기나 안 생기죠. 왜?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으니까 잘 안 생기고, 그죠? 보상 한도에 걸리는 경우도 거의 없죠. 그죠? 1년에 뭐 한 건 자기가 테스트 해볼까 말까 그런 상황이지만은 시험에서 늘 물어본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으로 보험 시작하기 전에 자, 몇 가지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자, 1번. 먼저, 문제를 점검 쭉 훑어봐요. 점검을 쭉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풀이 과정. 문제를 점검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손보험을 풀 때 쟁점사항, 물어볼 수 있는 쟁점사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어떤 거냐? 1번,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제가 글씨를 흐림체로 빨리 쓰다 보니까 글씨에 대해서 조금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잘 안 보인다고 뭐 그런 얘기 있어서 살살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뭐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죠. 매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중에서, 그죠?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일정 금액을 넘으면은 공단에서 다시 물려주는 거죠. 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환자의 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거죠. 반드시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이번 통원 처방 다 합해서 한다. 그 다음에 급여에서 비급여 관계없고 급여에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그것도 일부 본인부담금에 전부는 아니고 일부 본인부담금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급여하고
전액 본인 부담금까지 따지려면 억수로 많이 생기겠죠. 그거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본인 부담금 상환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 본인 부담금 상환제는 반드시 조건이 제시돼, 시험에서는. 본인 부담금 상환제를 고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 부담금 상환제 조건을 주고 얼마다 금액을 제시하든가, 두 중에 하나니까 요거는 조건에서 보면 알겠죠. 본인 부담금은.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 요거는 본인 부담금 상환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인데 자기 부담금 한도는 이건 뭐예요? 계약일 기준으로 1년이죠. 계약일 기준으로 1년. 요거는 이번에 대해서만 생기는 거예요. 통원은 관계없어요. 통원 처방 이런 건 관계없어요. 이번에 대해서만 자기 부담금이 계약일 기준 200만 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급여 이변이에요. 급여 이번에 대해서만 생기는 거죠. 그 다음 통원은 또 관계없는 거죠. 이때 모든 질병, 모든 상해를 다 합하는 거예요. 하나의 질병, 하나의 사고가 아니다. 모든 질병, 모든 상해를 합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어 있어요. 물론 요 자기 부담금 요 한도에 대해서 회사마다 또 기준이 이게 상해 질병 합해야 된다는 또 그 이견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약관 해석은 모든 질병, 모든 상해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건 논쟁거리는 뒤로 하고 자, 실손보험에 논쟁거리가 있는 데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관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다르게 한다든가 또 이견이 해석이 틀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그게 나온다면은 그게 이슈화 될 것이고 이슈화 되면은 두 개 다 맞게 해주는 거예요. 두 개 다 맞게 해준다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자기부담 한도는 계약일 기준 1년이고 입원해서 급여에 대해서만 발생을 하고 그죠? 그건 뭐예요? 급여에 곱하기 80%를 보장해주고, 내가 부담하는 게 20%잖아. 20%를 합한 것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보험회사에 실손해서 보상해준다는 게 자기 부담 한도 제도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이때 모든 질병 다 합산해서 하고, 모든 상해 다 합산해서 이렇게 각각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한도입니다. 보상한도. 보상한도는 보정 종목별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죠. 그죠? 보정 종목별로 보상한도. 그럼 가입금액인 거예요. 그죠? 가입금액. 자, 1년간, 지금 4세대 실수로는 보상한도가 1년간이지, 1년간. 90일이 없습니다. 내가 가입이 5천만 원이면 1년간 5천만 원, 1년간 5천만 원, 1년간 5천만 원 이런 거죠. 3세대처럼 보상 한도가 종료되면 90일이 없다는 거. 1년을 잘라서 한다는 거. 보상 한도. 자, 그 다음 면책그룹이에요. 그죠? 면책그룹. 자, 면책그룹에는 주로 KCD 면책그룹에게 주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죠. 요 쟁점 사항이 요 세 가지다. 그 다음에 계산 방법. 자, 계산 방법을 할 때 항상, 그죠? 병원별로 산출하라. 여기도 병원별로 산출하라. 그러면 1. 입원 의료비겠죠. 입원 의료비. 1. A병원. 병원별로 산출하니까 1. 급여. 질병급여. 2. 질병 비급여. 비급여. 이런 요런 순서를 보시죠. 자, 요런 것만 철저히 이해하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틀리더라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문제를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없겠지만은 벌써 시험이 서너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렇게 한다는 거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세 가지, 또 그 다음에 쟁점사항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실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점검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계산, 지시한 대로 계산한다는 거.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볼게요. 자, 아래 계약사항 및 의료비 발생일 그 보험에서 지급할 실손 의료비를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를 구분하고, 그럼 다 출제자는 뭐예요? 입원 의료비, 이 통원 의료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각 병원을 빌로 A 병원,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뭐 또 무슨 병원, 그죠? 1 무슨 병원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라는 거겠죠, 그죠? 산출하세요 이래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보험자는 계약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급여 실손의료비, 상위금, 질병 상세히 잘 설명해 줬습니다. 자, 가입금액 3천만 원이다. 통원 1회당 20만 원 한도까지 가입했고, 하필이면 왜 5천만 원 가입해도 되는데 왜 3천만 원을 써놨을까요? 어쨌든 간에 특히 이렇게 금액을 작게 써놨을 때는 뭐예요? 보상 한도를 생각해 봐야지, 보상 한도. 아, 보상 한도를 물어볼 수 있겠구나. 그죠?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해 질병 비급여 3천만 원이고, 3대 비급여 보상 한도까지 다 가입했다. 통원도 20만 원 가입했고, 그죠? 다 한도까지 가입했는데, 요것만, 4가지 보장 종목만 3천만 원으로 작게 가입했네. 그죠? 보통 보험회사에서 1,000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판매를 실제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은 5년 동안 했고, 4세대 실손이죠. 아, 4세대 실손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점검, 계약상 점검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입원 의료비. 자, 입원 의료비부터 이제 보는데, 자, 질병부터 볼게요. 질병, 상세불임, 여성불임. 이거 뭐예요? 상세불임의 여성불임. N에 96에서 N에 98까지 뭐예요? L. 자, 첫째는 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은 면책이고, 그 다음에 비급여는 면책이고, 그 다음 2년 이내는 면책이라고 그랬죠. 그럼 남는 거는 뭐예요? 남는 거는 2년에 경과하고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인 경우만 부책을 하는, 급여가 부책이 되는데, 상세불임 여성불임은 뭐예요? 2022년인데 아까 전에 2021년 10월에 보험가입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2년이 안 됐네. 그러면 이건 뭐 면책이네. 그죠? 면책이죠. 이렇게 알고. 자, 나머지 혈관성 치매도 뭐예요? F01에서 F03은 급여, 비급여 다 부책이다. 그죠? 부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F04에서 F99까지는 원칙은 면책인데 예외적으로 많이 외웠죠. 49, 그죠? 그 다음에 29, 39, 뭐 51, 이렇게 98 이렇게 한 거 있죠. 이 급여는 부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급여는 부책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F01이니까 다 부책인데 한방병원이에요. 한방병원이니까. 그죠? 비급여는 면책이죠. 그죠? 한방병원 비급여 면책. 자, 이 정도로 질병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또 볼게요. 발달장애 K. 자, 이게 또 K의 01에서부터 K의 08인가요? 그죠? 아마 K의 01에서부터 08까지, 이건 치과질환인데, 급여는 부책이고, 비급여는 면책이다. 그죠? 그럼 대신에 K의 09에서부터 K의 18? K의 09에서부터, 이게, 14. K의 09에서 14까지는 구강질환이에요. 구강질환에서 급여, 비급여 다 부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턱의 발달장애, 치과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K의 09에서부터 K14까지는 구강질환에서 다 급여, 비급여 다 주면 되고, 그죠? 자, 수면장애, 기질성 수면장애, 요거는 뭐예요? 다 부책이죠. 급여, 비급여 부책. 그죠? 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라는 게
우울증을 일한 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말하죠. 불면증, 스트레스 받아가는 F51. 요거는 뭐예요? 급여는 부책이고, 비급여는 면책, 그죠? 뭐 지금 지혜 47이니까 급여, 비급여 다 부책인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데 이미 알고 한번 기본 강의 때 설명을 드렸고,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정리 안 되신 분은 이 기회에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단순 코고름, 면책사항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따로 뭐 없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니까. 공유에 R을 나가는 단순 코고름 당연히 면책이죠. 그죠? 자, 질병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러면은 조건을 볼게요. 자, 피보험자가 2022-23 이후 보험금 청구 현재까지 치료한 내역을 위 내용은 그 다음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21, 22, 23 개인별 소수 5구간에 해당돼 가지고 2021년은 300만 원이고 2022년은 350, 본인보다 상관에 이렇다고 조건을 제시한 거죠. 실제 그렇다는 타는 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2024년은 이미 아직 시간이 다 끝나지 않았을까 신경 쓰지 마라 그랬으니까 본인보다 상관액을 300, 350, 400을 이걸 적용해야 되겠죠. 본인보다 상관액. 그 다음 비병원 비급여료비 500만 원 중에는 항생제 주사료 100만 원. 이건 무시해도 되겠죠. 항생제 주사료는 어차피 비급여에서 나가니까. 그 다음 D병원에 비급여 1,500만 원 주는 주사료, 요 주사료만 3대 비급여 특약에서 주면 되겠네. 그죠? 1,500만 원 중에 D병원. 그죠? 조건을. 지금 화면에 나오면은 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좋는데, 체크하기를 못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대학병원에 비급여 3,200만 원 주는 항암제, 항생제가 2,000만 원 있고, 병차해가 200만 원 있다. 항암제 주사료는 비급여에서 나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병차만 이제 3대 요것도 병실 차액은 비급여니까 별도로 계산하면 되겠네. 그죠? 200만 원. 그죠? 200만 원만. 요거는 뭐 비급여에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F 한방병원 400만 원 중에는 협진을 양방의사 가서 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뭐요? 아까 전에 한방 비급여는 면책이라 그랬는데 양리한테 그 100만 원은 보상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MRI가 33만 원 중에 30만 원 있으니까 이것도 별도로 보상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은. 자, 조건은 여기다가, 나중에 여기다 써놔야 되는데, 원래 여기에, 그죠? 여기에 써놔야 되는데, 뭐, 써놓을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 그죠? 아까 전에, 주사료가 D병원 주사료 100만 원. D병원에 여기에 주사료 100. 예, 별도로 해주라고. 그죠? 주사료 100.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병차가, 이 병원의 병차가 200. 여러분들 시험 칠 때, 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F 한방병원에 양이 100. 이렇게 써놓고 하라는 거죠. Y병원에 비급여 MRI 30. 이렇게 써놓고 하라는 거죠. 써놓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본인부담금 상환제는 매년 1월 1일부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계약이 우리가 언제요? 2021년 10월 25일이었습니다. 이 계약일이. 자, 2021년도 여기는 본인부담금 상환제를 생각해 봅시다. 본인부담금 상환제. 만약에 이렇게 난이도 높은 시험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지. 그 쟁점사항이 뭐예요? 본인부담금 상계가 자기부담 한도하고 보상한도라 그랬죠. 본인부담금 상환제가 2023년도, 2021년도는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400만 원이니까 300만 원만
급여 300만 원만 보상해주고 100만 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받을 거니까 해주면 안 되겠죠, 그죠? 해주면 안 되겠죠. 자, 300만 원. 그 다음에 2022년도는 여기까지네, 그죠? 350이라고 그랬잖아요. 350만 원. 350인데 여기는 문제되지 않겠네요. 어차피 300만 원에다 이거는 어차피 보상해주지 않은 거니까. 그죠? 그 다음 2023년도 4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400만 원인데 이것도 500만 원 중에 400까지만 보상해주고 100만 원 안 해줘야 되겠네요. 본인부담 상한지에서. 급여 계산할 때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부담금 한도를 채웁시다. 자기부담금 한도라는 것은 급여에서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돼 자기부담 한도가 속하는 거죠. 2021년 새파란 글씨를 했고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니까 여기까지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그죠? 자기부담금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1년인데 자, 1000만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000만 이상이 안 나오잖아요. 급여에. 그럼 자기부담금 이번 급여에서만 발생하는데 자기부담 한도는 안 생겼죠. 이거 밑으로 봅시다. 200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인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뭐예요? 1100만 원이니까 자기부담금 한도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생길 수 있겠죠. 한번 자기부담 한도가 보자고요. 그죠? 보자고요. 이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자. 만약에 생긴다면은, 어쨌든 간에 2023년도 10월부터, 10월 계약, 2023년 10월부터, 10월, 요때부터 여기까지네. 그죠? 그 다음에, 보상 한도를 볼게요. 보상 한도도 여기까지가 1년이, 계약일 기준 1년이니까 여기까지가 1년이네. 그죠? 여기는 보상 한도 3천만 원 생길 거 없고, 여기도 3천만 원 생길 게 없죠. 여기에만 생길 수 있겠네. 그죠? 여기만 생길 수 있겠네. 뭐 3천, 4천이, 4, 5천이 되니까 여기서만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잘 생각해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 할 때는 입원, 통원 다 합하하니까 결과적으로 본인 상관관계 할 때는 여기서도 걸리는 게 있으면은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되죠.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고. 본인 부담 상한제. 그 다음에는 자기부담금 한도는 입원만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보상 한도도 마찬가지. 비급여. 요 비급여 보상 한도도 입원 통원 합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복잡하더라도 뭐 틀려도 관계없어요. 그죠? 틀려도 관계가 틀릴 수 있죠. 저도 뭐 많이 틀리는데요. 틀리는데, 이게 문제를, 이렇게 하구나. 개념이 이렇구나. 이걸 공부하고자 하는 거니까, 좀 틀리더라도, 그죠?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